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경매 낙찰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입찰을 하다 보면은 예상외로 높은 낙찰가 때문에 속상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도 보고 시세 판단하고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당하는 그 사건마다 시세 판단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고, 저는 한 지역에 그 무슨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건들을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면 그 의뢰받는 사건마다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시세, 매물 상황, 여러 가지 전세가, 그리고 선호도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입찰가를 정하는데 예상외로 높은 낙찰가가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들 그러죠. 운이 따라야지. 운이 없어서 그래.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찰하기 전에 서류를 가만히 봐요. 등기부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제 물건을 입찰할 때야 그렇지만 고객님들 의뢰받아 진행할 때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기는 사실 입장이 좀 난감하긴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경매 낙찰가의 비밀이라고 해서 제가 블로그에 지난 4월 달에 글을 썼었어요. 여기 제가 화면 보이시면 보세요. 경매 법정에 이렇게 자주 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집행관이 진행을 하는데 사건 번호 몇 번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는 참 법원마다 진행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예,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은 3개 법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원 그리고 서부지원 이쪽은 먼저 부르는 게 1등이에요. 그날 이제 진행하는 집행관님 따라서 1등, 2등만 불러주기도 하고 금액을 총 몇 명 입찰했다.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어떤 사람은 1등, 2등, 3등 불러주기도 하고 한가하면 다 불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일 먼저 불러주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산의 이제 동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몇 명 입찰했다까지 다 하는데, 몇 명 입찰했는데 시간 관계상 대부분은 한 3명 정도 불러줍니다. 그런데 1등, 2등, 3등 부르는 게 아니고 3등, 2등, 1등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게 더 긴장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또 가보면 좀 특이한 점이 진주지원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진주지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 지가 지금 몇 달 됐기 때문에 진주 쪽을 요즘 제가 좀 다리가 아파서 좀 안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거기는 집행관님들이 1등만 딱 불러줘요. 2등, 3등 이런 사람들 금액을 안 불러줘요. 속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낙찰을 받고 나서 1등을 하면 1등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 순간. 그런데 그 다음에 정신 이렇게 차리고 2등 금액을 또 듣잖아요. 2등 금액 들었는데 1등 금액하고 2등 금액하고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나면은 너무나 뛸 듯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1등하고 2등하고 금액 차이가 예상외로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지원은 그냥 1등만 불러줘서 그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제가 고객님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저도 입찰한다고 했잖아요. 알면은 좋을 게 있겠습니까? 굳이 알고자 한다면 법원에 담당기에 서류 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열람 신청을 못하지만 내가 이제 1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자격을 이제 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를 경매 사건에 해당하는 쭉 철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서류들을 합해 놓은 이 철이 있는데 그걸 열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람 신청을 하면 그날 입찰한 사람들의 입찰서도 다 볼 수 있어요.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볼 때는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낙찰받고 나서 명도를 위해서 한 번씩은 쭉 열람하긴 합니다만은 입찰가가 궁금해서 열람하진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경매 입찰을 하다 보면은 지난 1편에서 제가 그랬어요. 1편에 제가 36명 중에 이제 우리 1등한 사건 소개하면서 1차에서 2차로 떨어졌는데 1차 금액을 도리어 넘겨서 낙찰 우리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제가 써놨죠. 뭐라 하노? 이러죠. 3차에서 2차를 넘겼네. 그러면 2차에서 입찰을 하지. 막 이래요. 그런 말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웅성웅성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경매 뭐 하러 하노?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1등한 사람은 참 민망하죠. 그런데 그 1등한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정이 다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경매 컨설팅 뭐 초보일 때는 그냥 열심히만 했지 그 뒷 이면까지 잘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나름 베테랑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보여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좀 예상보다 높은 이제 입찰가가 나오느냐, 낙찰가가 나오느냐 하는 거를 세 가지를 제가 여기 기재를 해놨습니다.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입찰할 때, 채권자가 직접 입찰할 때, 점유 중인 임차인이 입찰할 때 이렇게 놨죠. 소유자가 채무자일 때, 그러니까 채무자는 직접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저희 가족 중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는 집이 뭐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그런데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도와드리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 입찰을 하게 될 때 당연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다른 사람이 쓰겠다는 금액보다 높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일반인 입찰을 할 때는 낙찰가 플러스 명도비란 거 있죠. 이사비, 뭐 관리비 밀린 거 그런 비용. 그리고는 본인이 경매를 잘 몰라서 보통 컨설팅 의뢰해서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백만 원에 그러면은 컨설팅 비용, 그죠? 의뢰비. 뭐 그리고 몇 달 동안 안 나가고 막 그러면은 그 몇 달 동안의 이자 비용, 뭐 별걸 다 공제합니다. 이런저런 생각 다 하고 그리고 집 내부를 대부분 못 보고 하니까 집이 최악이다, 상태가 정말 안 좋다라는 기준에서 시세 산정하고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금액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도로 낙찰을 받게 되면 이사도 안 가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남들보다 높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입찰했는데요. 사실은 뭐 그 돈 자체가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나중에 밝혀지면은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부모 형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 주로 형제들 또 뭐 나이가 좀 자녀들이 좀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와서 의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채권자가 그죠? 손실 관리를 위해서 입찰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여기도 예를 들어 놨는데 내가 3억이란 돈을 빌려줬어요. 3억이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계속 이자도 안 주고 내가 또 돈을 써야 하는데 안 줘요. 돈도 안 주고 이자도 안 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파트를 이제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감정가가 3억, 감정가가 3억인데 요즘 시세가 또 내려가지고 현재 시세는 2억 7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경매가 되면 예상 낙찰가가 2억 3천 정도 그 정도 낙찰이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낙찰가 2억 3천에서 예를 들면 근데 이 채무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세금도 안 냈다, 뭐 했다 이러면은 거기서 막 공제될 것도 공제되고 이러면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경매 비용 그리고는 세금은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세금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런 거라든가 이런저런 걸 빼면은 내가 원래 3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한 2억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죠? 1억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랬죠. 2억 2천이 만약에 뭐 많이 받아서 2억 2천이 배당이 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8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8천은. 그렇기 때문에 예상 낙찰가가 2억 3천이면 채권자는 그 이상으로 그냥 아예 훌쩍 높게 써가지고 낙찰을 받습니다. 3억까지는 써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그죠? 그러니까 시세 2억 7천인데 그러면은 그걸 이제 예를 들면 뭐 2억 3천인데 내가 한 3억까지 썼다. 뭐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시세가 2억 6천인데 한 2억 7천이면은 2억 5, 6천 이런 식으로 약간 1, 2천 내려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금매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이 2억 3천에 낙찰받아서
이것저것 공제되고 내가 2억 2천밖에 회수가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낙찰을 받습니다. 첫 번째 소유자 받는 경우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받는 경우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점유 중인 임차인이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채권자의 경우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전세권자들 있죠. 요즘 깡통 전세 이런 말도 하는데, 그죠? 예, 그 전세권자 같은 경우에 내가 예를 들면 내 전세금이 2억 5천인데 이거 뭐야, 집값도 내리고 경매 들어가서 경매 낙찰 돼봤자 한 2억밖에 안 되겠다. 그럼 2억에서 이것저것 빼고 그럼 내가 받아야 되는 전세금 2억 5천인데 1억 9천밖에 못 받는다. 내 6천만 원 어디서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낙찰을 받는 겁니다. 2억 5천까지는 쓸 수 있죠. 받아서 자기가 그냥 사든지 살든지 아니면은 일반 매매로 매도를 해서 회수를 하는 게 경매 다른 사람 낙찰 받는 거 배당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인 겁니다. 물론 그 소유주가 채권자나 임차인이 낙찰 받는 경우에 그 소유주가 다른 재산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탄탄한 직장이 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못 받는 경매로 넘어가고 배당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를 추후라도 계속해서 이제 받을 수 있다면은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경매 낙찰을 안 받아도 되겠지만 대부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낙찰받고 낮은 배당 금액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낙찰받아서 일반 매매로 넘겨서 조금 더 회수한다.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유주가 본인 이름으로 못 받지만 가족들이 도와줘서, 부모 형제들이 도와줘서 그 사람들 명의로 그 사람들이 받아서 이 사람을 살게 해주는 경우, 그럴 때 높게 들어오고, 두 번째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이 다 회수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낙찰 받는 것보다 아예 내가 받아서 일반 매매로 팔아서 조금이라도 더 회수하자. 세 번째, 역시 임차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내 전세금보다 도리어 경매 낙찰가가 더 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낙찰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일반 매매로 팔면은 조금이라도 더 회수가 되니까, 이런 세 가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름 사연이 있으니까 입찰, 예를 들면 여러분 경매 공부하셔가지고 입찰 들어갔는데 뭐야 말도 안 된다, 저럴 바야 경매 뭐하러 하냐, 경매 할 게 아니네, 그 경매 그거 사기다,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들이다, 막 옆에 붙어가지고 일반인들 현혹시켜가지고 높은 금액을 쓰게 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 저 금액에 낙찰받고 이사비 주고 뭐하고 남는 게 뭐가 있나,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세상살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늘 이렇지가 않고 경매권 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10번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이런 상대를 만나서 갖고 싶은 물건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번, 3번, 4번 하시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저도 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그렇게 해서 1등을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웃고 넘어갑니다. 속이 좀 쓰려도 국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어디나 이렇게 떠도는 시세보다 높게 받더라, 경매는 사기다, 특히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들 사기다, 속 쓰립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는 경매하고 공부하고 경매 진행하면서 여러분도 염두에 두고 있으시면은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봬요.